당신은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이혼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침대 밑에서 아내가 남기고 간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아내의 숨겨진 삶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뒤늦은 깨달음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 이름은 김민수, 올해 65입니다. 3년 전 저는 38년을 함께 산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놀랐죠. 환갑 넘어서 무슨 이혼이냐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그 여자와는 못 살겠다고. 이혼 사유요, 성격 차이라고 쓰긴 했지만 사실은 그냥 지겨웠습니다. 매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말투, 똑같은 하루하루. 결혼 생활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면 아내와 마주칠 시간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부터였죠.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의 모든 게 눈에 거슬렸어요. TV 보는 소리,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여보, 점심은 뭐 먹을까요? 저녁에 뭐 해드릴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갈까요? 아내는 매일 저한테 물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한 달, 2달 지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나한테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답답하게.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고 당구장도 가고 복지관도 나가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나갈 때마다 지갑이랑 핸드폰만 확인해 줬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아내가 제게 하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죠. 야, 민수야. 너 요즘 집에 들어가기 싫어 보이더라. 혹시 집사람이랑 안 좋아? 저는 술김에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경님,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아내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말 거는 것도 짜증나고. 이게 정상인가요? 친구들은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노후 부부들한테 흔한 거야. 은퇴 후 이혼이라고 들어봤어? 요즘 우리 나이 또래들 이혼 엄청 많아.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그러는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한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혼하자. 아내는 설거지하다 말고 멈춰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요? 왜긴 뭐가 왜야. 그냥 당신이랑 사는 게 싫다고. 매일 똑같은 생활, 똑같은 대화. 난 이제 지겨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더 문제지.
넌 너무 착해. 너무 순종적이야. 그게 답답하단 말이야.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혼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이혼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 싸움도 없었어요. 아내는 그냥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죠. 잘 사세요. 그게 아내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자유다 싶었죠.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하지만 그 자유는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와도 잔소리할 사람 없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맥주병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빨래도 쌓였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제가 벗어놓기만 하면 어느새 깨끗하게 세탁돼서 옷장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청소도 문제였어요. 먼지가 쌓이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집이 점점 지저분해졌습니다. 에이, 뭐 이 정도야 괜찮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집이 정말 엉망이 됐어요.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것도 깜빡했고 건강검진 날짜도 놓쳤죠. 아내가 다 챙겨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봄맞이 대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청소기를 밀어넣는데 뭔가 딱딱한 게 걸렸습니다. 끄집어내 보니 낡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지?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테이프로 꽁꽁 싸매져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상자였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트 한 권, 낡은 통장 몇 개, 그리고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저는 먼저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내의 필체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 민수가 갑자기 화를 냈다. 내가 반찬을 짜게 해서 그런가 보다. 내일은 간을 좀 약하게 해야겠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쓴 일기장. 저는 손이 떨렸어요. 1987년이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아내는 그때부터 일기를 썼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2년 7월 3일. 민수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한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 오늘 저녁은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야지.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갈비찜을 해놨더군요. 저는 그냥 수고했어 한마디만 하고 밥을 먹었죠. 아내가 눈물이 날 만큼 기뻐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1998년 11월 20일. 오늘도 민수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일이 힘든가 보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그해 가을, 저는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야근했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집에 오면 아내한테 짜증만 냈습니다. 밥이 왜 이래? 식었잖아. 청소는 했어?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저는 아내한테 화풀이를 했어요. 아내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묵묵히 받아줬죠. 일이 힘든가 보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그저 힘들어서 그런다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03년 4월 8일, 민수가 요즘 말이 없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노력해야겠다. 2003년, 그때는 제가 부장 승진해서 떨어진 해였어요. 동기들은 다 부장이 됐는데 저만 못 됐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말을 안 했어요. 아내가 말을 걸면 그래, 알았어, 됐어. 이런 식으로만 대답했죠. 아내는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했고, 저는 노트를 덮고 싶었습니다. 더 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손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2010년 9월 1일, 민수가 정년퇴직했다. 이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다. 민수가 좋아할 만한 취미를 같이 찾아봐야겠다. 좋다고. 저는 그때 아내가 귀찮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내는 좋아했다고요? 매일 저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요. 저는 그때 뭐 했죠? 아내를 피해 다녔잖아요. 집에 있기 싫어서 밖으로만 나돌았잖아요. 2012년 6월 15일. 요즘 민수가 자꾸 밖으로만 나간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부족해서. 아니에요. 아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문제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넘겼어요. 2013년 10월 3일. 오늘 민수가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심했다.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놀았다고 한다. 민수가 집에 있는 게 불편한가 보다. 내가 뭘 해야 민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2014년 7월 20일. 민수가 내 말에 대답을 잘 안 한다. 그래, 알았어. 이 말만 한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나? 조용히 있어야겠다. 아내는 말을 줄였던 거예요. 제가 귀찮아할까봐. 저는 그때 왜 아내가 말이 없어졌는지 몰랐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죠. 오히려 말이 없으니 편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5년 1월 5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민수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민수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싶다. 2015년 2월 20일. 민수가 이혼하자고 했다. 나는 민수와 평생 함께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민수가 힘들다면 내가 사라져야겠지.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15년 3월 1일. 오늘 이혼했다. 3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민수야,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한 38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부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해.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여자는 대체 뭐였던 거야? 38년 동안 아내는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저에 대한 일기를, 저를 위한 일기를. 저는 그동안 뭐 했죠? 아내가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관심도 없었잖아요. 저는 아내가 그저 제 옆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아내도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뒤졌어요. 통장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내 통장. 이게 여기 있지? 통장을 펼쳐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뭐야? 이게 거래 내역을 보니까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입금된 흔적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한 번도 빠짐없이 예금 주는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통장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매달 30만 원씩 저를 위해 모아뒀다고 그때 문득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항상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게 마트 계산대, 식당 설거지, 아파트 경비. 여보, 당신은 왜 일을 하려고 그래? 내 월급으로도 충분한데. 제가 물었을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냥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요.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내는 저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나이 들어서 아플 때, 제가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그것도 몰래, 제가 알면 자존심 상할까봐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꼭 쥐니까 종이가 구겨졌어요. 나는 대체 뭐였던 거야? 제가 아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죠? 생각해봐도 하나도 없었어요. 명절 때 아내 친정에 갈 때도 짜증냈죠. 왜 자꾸 가야 돼? 이렇게. 아내 생일 때도 뭐 사준 적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했는데 아내는 한 번도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죠. 결혼기념일도 한 번도 챙긴 적 없어요. 까먹었다가 아내가 먼저 말하면 그게 오늘이었어. 이렇게만 하고 끝. 그런 저를 위해서 아내는 매달 30만 원씩 10년 넘게 돈을 모았던 거예요. 저는 통장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봉투가 수십 개, 다 아내 필체로 민수에게라고 써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낡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오래된 편지였죠. 민수야,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 됐네.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 괜찮아.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당신과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매일매일이 행복해. 비록 당신이 바빠서 나한테 말을 별로 안 하지만 나는 그저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내 사랑. 당신의 아내가. 결혼기념일. 저는 정말 한 번도 기억한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매년 기억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오늘 당신이 화를 냈지. 내가 빨래를 잘못해서 당신 셔츠가 줄었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 나도 사람이니까. 내일은 더 잘할게.
약속해.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저는 기억났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입고 가려던 셔츠가 줄어들어서 화를 낸 적이. 대체 빨래를 어떻게 한 거야? 이게 입어지겠어? 아내는 미안해요 하면서 고개만 숙였죠. 저는 그냥 다른 셔츠를 입고 나가버렸어요. 아내가 그 일로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세 번째 편지. 민수야, 오늘 당신이 승진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봤어. 나도 덩달아 기뻤어.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에서도 가장 역할 잘하고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언제나 당신 편이야. 잊지 마. 당신의 아내가.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역할을 잘한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 저는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돈만 벌어다 줬지 가족과 시간을 보낸 적도 없고 아내한테 관심을 가진 적도 없었죠. 그런 저를 아내는 자랑스러워했다고요. 저는 편지를 읽다가 울었어요. 4번째, 5번째, 10번째.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수야, 요즘 당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내가 더 잘 챙겨줄게.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민수야, 오늘은 당신 생일이야. 케이크를 만들었어. 당신이 좋아할지 모르겠네. 맛있다고 해줘. 민수야, 당신이 정년퇴직했어.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시간이 많아졌어. 너무 좋아.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민수야, 당신이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말해줘. 고칠게. 편지를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매년, 아니 매달 편지를 썼던 거예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썼던 거죠. 하지만 한 통도 제게 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마지막에서 2번째 편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 편지들을 당신한테 줄까 말까 고민했어. 하지만 주지 않기로 했어. 당신은 이런 감정적인 걸 좋아하지 않잖아. 부담스러워할 거야. 왜 이런 걸 쓰냐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간직할게. 이 편지들은 나의 일기 같은 거야.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기록. 언젠가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이 이 편지들을 발견할지도 몰라. 그때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생 당신을 사랑한 아내가.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내가 죽고 나면 아내는 자기가 먼저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남겼던 거죠. 하지만 죽은 건 우리의 결혼이었어요. 아내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죽인 건 저였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이게 내가 당신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야. 38년 동안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 비록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는 매 순간 당신을 사랑했어. 이 편지들은 당신에게 주지 않을 거야.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테니까 그냥 나 혼자 간직할게. 통장도 당신한테 주지 않을 거야.
당신 자존심 상할 테니까 언젠가 당신이 필요할 때 스스로 찾길 바랄게. 침대 밑 상자에 당신을 위한 것들을 남겨뒀어. 내 일기장, 편지들, 그리고 통장. 언젠가 당신이 이걸 발견하면 좋겠어. 그때쯤이면 당신도 알아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민수야,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어. 정말로. 이제 나는 떠날게. 당신이 원한다면 부디 건강해. 행복해. 웃으면서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당신 곁을 떠나지만 내 마음은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민수야. 평생 사랑했어. 당신의 아내, 이순이가.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순희, 제 아내의 이름. 38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아내 이름을 부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여보, 당신, 집사람. 이렇게만 불렀지 이름을 부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내는 제 이름을 불렀어요. 편지마다, 일기마다 민수야라고. 하지만 저는 아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모두 꺼내서 바닥에 펼쳐놨어요. 수십 통의 편지, 38년 동안 아내가 써온 편지들. 모든 편지에는 아내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몰랐던, 제가 무시했던, 제가 짓밟았던 사랑. 저는 그 편지들 사이에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아내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떠났고, 저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뭘 하며 사는지도 몰라요. 제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이혼할 때도 그냥 잘 가 한마디만 했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바보였어요. 인생 최대의 바보. 평생을 저만 사랑해준 사람을 몰라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아내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 때 모습, 결혼식 때 모습, 아이 낳고 기뻐하던 모습, 제가 승진했을 때 함께 웃던 모습, 그리고 이혼하던 날 모습. 아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잘 사세요라고만 했죠. 저는 그때 아내가 섭섭하지 않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감정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내는 울지 않은 게 아니라 제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미안해할까봐,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끝까지 저를 배려했던 겁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어요. 65 먹은 노인네가 이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군대에서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회사에서 좌절했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아내를 찾아야겠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찾죠? 저는 아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친정 주소는 알지만 아내가 그곳에 있을 리 없고, 친구들 연락처도 모르고, 저는 일단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막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 친정에 전화를 했어요. 장모님이 받으셨죠? 어머님, 저 민수입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연하죠. 제가 딸을 이혼시켰으니까. 순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왜? 할 말이 있어서요. 이제 와서 할 말이 뭐가 있어? 너 순이한테 한 짓 생각해봐.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혼하자고 한 게 너잖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서. 순이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나타나서 또 아프게 하지 마. 어머님, 제발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겠죠. 장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원수일 거예요. 딸을 38년 동안 소중히 대하지 않고 환갑 넘어서 이혼시킨 사람.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내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일하던 마트에도 가보고,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도 가보고, 아내 친구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아내 소식을 모르더군요. 저희도 연락이 끊겼어요. 이혼하고 나서 연락이 안 돼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했어요. 아내를 영영 못 찾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야, 민수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했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상자 발견한 것, 편지 읽은 것, 아내 찾고 있는 것.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너 진짜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순이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알아. 내가 바보였어. 그래서 찾고 싶은 거야.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친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사설 탐정이야. 비용이 좀 들어도 괜찮아. 괜찮아. 얼마든지 낼게. 그렇게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어디 있어요? 부산입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카페요? 네. 혼자 하시는 작은 카페예요. 순이네 카페라고. 저는 당장 부산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3년 만에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미안해. 너 간단한가? 사랑해. 너무 뜬금없나? 다시 시작하자. 너무 뻔뻔한가?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주소를 찾아갔어요.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순이네 카페. 간판이 소박했어요. 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순이가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화를 낼까? 문전박대할까?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 아내였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손님은 두세 명 정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카운터 뒤에 아내가 서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내. 머리가 많이 새었더군요. 주름도 늘었고, 하지만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내가 말했어요.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저도 많이 변했으니까. 살이 빠지고 머리도 새고 얼굴도 늙었을 거예요. 저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민수 씨,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가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존댓말이었습니다. 3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나 할 말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순이야. 아내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민수 씨, 우리 이혼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이순희 씨. 네. 나 상자를 찾았어. 상자요. 침대 밑에 있던 상자. 내가 남기고 간. 아내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왜 찾으세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열어봤어. 다 읽었어. 일기도, 편지도, 통장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요. 그걸 읽고 뭐 하러 오신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민수 씨. 응, 저는 지금 행복해요. 아내가 말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카페도 차렸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요. 그래. 네. 38년 동안 저는 민수 씨 눈치만 보면서 살았어요. 민수 씨가 좋아할까? 민수 씨가 화낼까? 매일매일 그 생각만 했죠.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미안하다고 하는 건 이해해요. 상자를 봤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순이야. 아니, 이순희 씨. 나 정말 후회해.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못해줬는지 이제야 알았어. 편지 읽으면서 울었어. 통장 보면서 울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저는 민수 씨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수 씨, 돌아가세요. 저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일어섰어요. 커피값은 괜찮아요. 서비스예요.
잘 가세요. 이순희 씨,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놔주세요. 안 놔. 너 없이 못 살아. 3년 동안 혼자 살아봤는데 정말 힘들었어. 내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더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그건 민수 씨 문제잖아요. 알아. 내가 무능해서 그래.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너를 보고 싶었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너랑 말하고 싶었어.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이제 와서 왜 그런 말을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38년 동안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어. 알아. 하지만 저도 울컥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잘할 수 있어. 너한테 잘해줄 수 있어. 아내가 손을 빼냈어요. 민수 씨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있어. 아니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민수 씨 나이에는. 순이야, 이제 가세요. 부탁이에요. 아내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아내가 다른 손님들한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죠. 웃으면서 저 없이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부산역 근처 작은 여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38년 동안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싫어할 테니까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커피를 주는 모습을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 저 웃음을 내가 38년 동안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없었어요. 아내는 저한테는 항상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니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더 이상 아내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또 오셨어요? 응, 마지막이야. 오늘 서울로 돌아가. 그래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아내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빴죠. 38년 동안 저렇게 바쁘게 나를 위해 살았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어요.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갔습니다. 얼마예요? 4,000원이요. 저는 10,000원짜리를 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 아니에요. 받으세요. 팁이야. 받아.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을 나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순이야. 네, 행복해. 제발 부탁이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요? 응,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저는 부산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아내 없이도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먼저 집 청소부터 했어요. 3년 동안 쌓인 먼지를 다 닦아냈습니다. 창문도 닦고 바닥도 쓸고 화장실도 청소했어요.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뿌듯했습니다. 아내가 38년 동안 매일 이걸 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다음은 요리였습니다.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어요. 계란 프라이도 태우기 일쑤였죠. 하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동네 문화센터에 요리 교실이 있더군요. 저는 등록했습니다. 수강생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남자는 저 혼자. 처음에는 쪽팔렸습니다. 65 먹은 노인네가 요리를 배우러 왔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어르신, 잘하시네요. 처음이신데 손놀림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배워야죠. 저는 매주 요리 교실에 갔습니다. 김치찌개 만들기, 된장찌개 만들기, 불고기 만들기 하나씩 배워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복습했습니다.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봤죠. 처음엔 맛이 없었어요. 간이 안 맞고 타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밥을 혼자 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맛은 아내만 못했지만 그래도 먹을 만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걸 38년 동안 매일 해줬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늦게. 빨래도 배웠습니다.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서 처음에는 망쳤어요. 긴 옷이랑 색깔 옷을 같이 빨아서 다 물들고. 하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좋더군요. 모르는 건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긴 옷은 따로 빨아야 하는구나. 섬유유연제는 이렇게 넣는 거구나. 건조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나하나 배워갔어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내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밥밥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관리비 내고, 병원 예약하고. 끝이 없었어요. 저는 그걸 다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아내 역할이라고.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군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6개월쯤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게 좀 익숙해졌습니다.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혼자서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TV를 볼 때, 혼자 잠들 때, 아내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내가 쓴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1987년 3월 15일. 오늘 민수가 갑자기 화를 냈다. 내가 반찬을 짜게 해서 그런가 보다. 내일은 간을 좀 약하게 해야겠다.
그날 저녁 저는 반찬을 만들어 봤어요. 아내가 해줬던 무생채. 간을 맞추는 게 어려웠습니다. 너무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먹을 만한 맛이 나왔어요. 혼자 밥상에 앉아서 무생채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거지만 아내는 매일 이렇게 고민하면서 요리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울었어요. 65 먹은 노인네가 혼자 밥 먹으면서 우는 모습, 누가 보면 우습겠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아내가 했던 것처럼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3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했구나. 나를 위해서. 저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아내의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카페는 잘 되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카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준인의 카페. 후기가 몇 개 있었어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여기 단골이에요. 사장님이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셔서 좋아요. 조용하고 편안한 카페. 혼자 책 읽기 좋아요. 후기를 읽으면서 웃었어요. 아내가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웃음을 제가 38년 동안 못 봤다는 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아내한테 잘해줄 텐데. 하지만 다시 태어날 수는 없죠. 이번 생은 이미 망쳤으니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떠올렸어요. 첫 만남 때 모습, 결혼식 때 모습, 아이 낳고 기뻐하던 모습, 그리고 이혼하던 날 모습. 잘 사세요. 아내의 마지막 인사.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너도. 그게 다였어요. 38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너도 한마디만 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긴 머리, 축 처진 어깨. 저는 늙었습니다. 인생도 끝나가고 있고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지. 저는 결심했어요. 아내처럼 살기로. 매일 감사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살기로. 비록 아내는 제 곁에 없지만 아내가 보여준 사랑은 제 가슴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어요. 요리도 잘하게 됐고 집안일도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웃한테도 먼저 인사하고 친구들 안부도 물어보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도시락 배달하는 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남을 돕는다는 게. 하지만 하다 보니까 보람찼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이게 아내가 느꼈던 기분이구나. 아내는 38년 동안 저를 위해 살았잖아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내의 행복이었죠. 이제야 그걸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80대 할머니셨는데 혼자 사시더군요.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오, 고맙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게. 저는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네는 혼자 사나? 네, 이혼했습니다. 그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66입니다. 젊은 나이에 왜 이혼을 했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못해줬던 것, 후회하고 있는 것.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람은 다 그렇게 살지. 소중한 걸 잃고 나서야 깨닫는 거야.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럼, 나도 젊었을 때는 남편한테 못해줬어. 맨날 잔소리만 하고 화만 냈지.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갔어. 그때 후회했어. 왜 좀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고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사진 보면서 보고 싶다고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한테 미안한데 이제 와서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자네 아내는 살아있잖아. 네, 그럼 기회가 있는 거야. 살아있으면 다 기회야. 하지만 아내는 저를 용서 안 할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게.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게. 고맙다고 말하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그게 중요한 거야.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뭘? 나도 자네 덕분에 남편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 저는 복지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어요. 아내한테 보낼 편지. 순이야, 나 민수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네.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적이 없었어. 너는 나한테 수십 통의 편지를 썼는데 나는 한 통도 안 썼어. 미안해. 요즘 나는 혼자 살고 있어. 밥도 혼자 해 먹고 청소도 혼자 하고 빨래도 혼자 해. 힘들어. 정말 힘들어. 너는 이걸 38년 동안 매일 했구나. 정말 대단해.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순이야, 나는 변했어. 정말로.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밥도 해 먹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을 갖게 됐어. 봉사활동도 하고 이웃한테도 인사하고 너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비록 너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 순이야, 나는 너를 용서받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말들.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마워. 38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사랑해. 이제야 말하지만 나도 너를 사랑했어.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부디 건강해.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민수가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쓸 때 손이 떨렸어요. 부산 순인의 카페. 저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가 아내한테 닿기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겠지. 아내가 왜 답장을 하겠어? 저는 체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마음을 전했으니까.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문자가 왔습니다. 아내였어요. 편지 잘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뻤어요. 아내가 답장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읽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잘 지내. 다음 날 아내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민수 씨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안부였어요. 오늘 날씨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 너도 조심해. 하지만 점점 길어졌습니다. 오늘 카페에 손님이 많았어요. 다들 커피 맛있다고 해서 기뻤어요. 그래, 다행이다. 너는 원래 커피 잘 타잖아. 민수 씨는 요즘 뭐 하세요? 나 봉사활동하고 있어.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이요. 민수 씨가? 응, 놀랍지. 나도 변할 수 있어.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마치 친구처럼, 아니,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처럼. 어느 날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예요. 아내의 목소리.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순이야. 아니, 이순희 씨. 무슨 일이야? 다음 주에 서울 갈 일이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어때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서울역에서 만나요. 알았어. 꼭 올게. 전화를 끊고 저는 벌쩍 뛰었어요. 66 먹은 노인네가 방방 뛰는 모습, 우습겠죠. 하지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1년 만에 아내를 만날 수 있다니. 일주일 동안 저는 준비했어요. 옷도 새로 사고, 머리도 자르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서울역에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너무 떨려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안 갔습니다. 2시가 됐어요. 저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내.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순이야.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봤어요. 1년 재회. 2번째 기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수 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존댓말이었어요. 응,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민수 씨는요? 나도 잘 지냈어.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내였어요. 문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변하셨네요. 응,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그래, 저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어요. 하지만 아내가 그렇다면 그런가 봅니다. 봉사활동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보람이 있어.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기분이 좋더라. 민수 씨답지 않은데요. 아내가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변할 수 있어.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응, 아직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늦지 않은 거예요. 아내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순이야. 네. 나 진심으로 미안해. 38년 동안 너한테 못 해준 것들 알아요. 그리고 고마워. 38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 씨, 나도 너를 사랑했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말했어요. 민수 씨, 저 사실은. 이번에 서울 온 이유가 다른 게 있어요. 뭔데? 카페를 접으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잘 되고 있지 않아? 잘 되고는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네. 혼자 카페를 하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손님들은 많은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해요. 여기서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살려고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순이야. 네. 그럼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나랑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내가 잘할 수 있어. 약속해. 하지만 38년 동안 내가 나를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살고 싶어. 평생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아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 씨는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변했어. 정말로. 문자로 보여줬잖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 네. 민수 씨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엔 절대 후회하게 안 할게. 약속하세요. 약속해. 매일 고맙다고 말할게. 사랑한다고 말할게. 내 이름도 부를게. 아내가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요?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우리는 재결합했습니다. 법적으로 재혼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살기로 했죠. 아내는 부산 카페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밥을 해요. 아내는 깜짝 놀랐죠. 민수 씨가 요리를? 배웠어.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변하셨네요. 청소도 같이 해요. 빨래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합니다. 순이야, 빨래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너는 쉬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내는 신기한 듯이 저를 봤어요. 민수 씨,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이제 좀 사람 같아. 원래도 사람이었어요. 그냥, 이제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우리는 매일 함께 산책을 해요. 손을 잡고. 예전에는 절대 안 했던 일이죠. 이제는 매일 합니다. 민수 씨, 손 따뜻해요. 너도. 저는 매일 아내한테 말해요. 고마워, 순이야. 뭐가요? 그냥 내 옆에 있어줘서. 아내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이제는 결혼기념일도 챙겨요. 아내 생일도 챙기고 명절 때 친정에도 같이 가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장모님은 처음에는 차갑게 대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풀리셨죠. 순이가 행복해 보이네. 그럼 됐어. 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아내를 위해 작은 카페를 차려줬어요. 서울에. 민수네 카페가 아니라 순이네 카페. 부산에서 하던 이름 그대로. 민수 씨, 이거 너무 비쌌을 텐데.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아내는 매일 카페에서 일해요. 저는 옆에서 도와주고, 손님들한테 커피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아내 옆에 있으니까, 저녁에는 같이 집에 와서 저녁을 만들어 먹어요. 같이.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김치찌개 어때요? 좋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요리를 합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을 때도 마주보고 먹어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 아내한테, 변할 수 있게 해준 신한테, 아직 살아있어서 고칠 수 있게 해준 시간한테,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맙다, 사랑해, 미안해, 이런 말들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늦기 전에 하세요. 제발. 사람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처럼 뒤늦게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해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